안녕하세요. 서울창업포부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7회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성공하는 제품 분석법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목표는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아이디어의 USP를 추출해보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번 시간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아이디어는 발견되고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의 연장선으로 투자라든지 제품 판매 매출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이라 불리는 비단 잉어가 있습니다. 어항에 있을 때는 몸 길이가 불과 10cm에 불과하지만 강에 풀어놓으면 1m까지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환경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도 환경에 따라 성장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타트업의 투자는 지분을 담보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기업 가치는 밸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확보된 자금은 기술 개발, 운영비, 마케팅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를 꼭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제품이 투자를 통해 계획된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를 받게 되면 많은 책임과 이해관계 속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성장이 필요할 때 뭔가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투자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다면 투자를 받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투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한 것이고요. 제품의 궁극적인 형태가 대중이 기억할 만한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많은 개발 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아서 광고라든지 TV CF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란 매우 힘들며 제한된 업체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벤치마킹하여 요소를 파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할까요? 지금 표가 위와 아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쪽은 단계를 표시를 한 것이고요. 아래에는 투자를 주는 주체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5천 미만에는 대부분 개인이나 진, 가족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초기 투자 시장으로 넘어가면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투자자,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등 비교적 소액 규모를 투자하는 시드머니 투자 개념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억 이상이 넘어가면 창업투자회사 심사역이나 신기술 금융회사 심사역 등이 시리즈 A, 시리즈 B의 이름으로 많은 투자를 진행합니다. 주로 VC 투자, 상장 인수합병 등이 이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후기 투자에 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을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이 벤처 캐피탈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경쟁력 있는 벤처 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때 투자자를 발굴하고 투자 검토를 진행하는 역할을 벤처 캐피탈 심사역이 담당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약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사역은 투자 수익에 비례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도 실패를 합니다. 그럼에도 왜 투자를 할까요? 투자자는 돈을 벌기 위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존재입니다. 초기 투자자, 중후기 투자자 모두 특수 목적이 아닌 이상 공통의 견해는 어떤 스타트업을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좋기만 할까요? 대부분은 알지 못했던 창업주에게 제품의 가치와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높은 폐업률을 지닌 스타트업에게 수억 원을 투자하지만 회수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요. 보통 3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만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자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까요? VC 투자조합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스타트업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을 통한 수익을 진행하는데요. 다만 스타트업에서 배당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다음 라운드 투자 시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다음 라운드 투자 시 초기 투자자는 지분을 매각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방식이고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큰 규모의 M&A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M&A를 통해 엑시스를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IPO인데요. 우리가 코스닥에 상장하거나 이러한 상장은 거의 일어나지는 않지만 될 경우 큰 수익의 엑시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C 투자조합이 이렇게 스타트업을 투자를 했을 때 스타트업이 이러한 행위를 진행한다면 투자조합은 돈을 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벤처캐피탈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투자조합이 배당금이나 아니면은 다음 라운드 시 투자 회수나 IPO, M&A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경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다면 벤처캐피탈은 투자한 업체가 잘 되어 엑싯을 통해 이익을 확보한 경우 투자자로부터 약속된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성과 보수를 얻기 위해 넘어야 할 최소 연 이자율을 넘는 경우 성과 보수 금액의 20%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5%에서 7% 이상이 수익이 날 경우 원금을 제외한 수익의 20%를 받는데 10억을 투자했는데 20억의 수익이 났다면 10억의 20%인 약 2억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2억에서 시중금리 정도를 제외한 금액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고요. 따라서 VC는 매년 적은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 회사보다는 10배,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합니다. 투자조합 A와 투자조합 B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시중금리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투자조합 A는 A회사, B회사, C회사에 각각 10억씩 투자하여 20억의 2배의 수익을 남겼다고 가정했을 때 10억에 대한 20%인 2억을 더하여 6억을 성과보수로 가져가게 되고요. 반면에 B회사는 가회사와 나회사는 10억씩 투자했지만 회수에 실패하였고 다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여 투자 수익의 10배를 벌었습니다. 그럴 때는 성과보수는 90억의 20%인 18억을 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투자조합 A보다는 투자조합 B가 훨씬 더 많은 성과보수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벤처캐피탈은 투자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원금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VC의 가장 큰 실패는 원금 회수조차 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리스크가 큰 업체에 투자할 경우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옵션을 걸어서 방어를 하기도 합니다. VC에게는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최소 이상의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VC는 업체가 얼마나 성장할지 성장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2배 성장은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므로 투자 대비 10배, 100배 성장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큰 수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VC는 혼자 투자하지 않습니다.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담당 심사역은 1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요. 하지만 담당 심사역만으로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담당 심사역은 투자심의위원회를 추가적으로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투자심의위원회는 각각마다 다른 차이점이 있지만 만장일치, 과반수일치 등의 정책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심사역은 오랜 시간 공들인 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 스타트업을 선정할 때 최대한 이주사항은 적으면서 큰 수익은 올릴 수 있는 스타트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IR 작성도 굉장히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바웃 서비스는 서비스를 명확히 이해시키고 성과에 대해 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베스트 포인트에서는 시장 및 경쟁자 분석을 통해 투자 우위가 있음을 강조해야 되고요.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항목에서는 투자 희망 금액과 재무 성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바웃 컴퍼니는 회사 팀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VC 심사역을 이해하고 VC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중점적이 돼야 되는지를 안다면 조금 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받는 업체를 찾는 방법인데요. 우리의 아이디어가 어떤 투자를 받은 가능성이 있으려면 먼저 어떤 업체가 어떤 아이디어로 투자를 받는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더 VC에 접속하면 키워드로 아이디어를 검색하고 다양한 업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받은 업체의 대부분은 투자 금액, 투자 업체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팁스로 선정된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팁스란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엑셀러레이터가 유망 창업팀에 투자를 할 경우 정부에서 R&D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미래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팁스 홈페이지에서 투자를 받은 유망 기업을 찾아보는 것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킥스타터, 인디고고와 같은 해외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는 다양하고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국내에서는 와디즈라는 업체를 통해서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높은 모금액으로 모집 중이거나 모집 마감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대중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업체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면 좋겠습니다. 투자받은 업체를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들어가 보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 아이디어성이 있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투자받은 업체의 어떤 요소를 파악해야 될까요? 공통 부분과 USP 둘 다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품의 기능과 가격, 유통 채널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USP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특징적인 부분을 분석을 하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를 받은 업체는 1배가 아니라 10배, 100배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제품만 가지는 고유의 특징이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사이트나 어떤 다양한 그런 투자 환경 속에서 분석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아이디어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USP는 경쟁사와 비교 추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USP를 분석한다는 것은 제품을 선정하여 공통 부분을 분석 후 공통 부분 외에 제품 및 서비스가 가지는 고유의 강점이나 서비스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쟁자 분석 후 찾아야 하는 게 보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크라우드 펀딩이나 어떤 투자 업체의 아이디어를 보고 USP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를 분석한 다음에 그 이후에 USP를 찾는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고 투자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샘플로 하나의 예제를 갖고 왔는데요. 탈모 샴푸 D 제품은 2020년 탈모 솔루션, 탈모 샴푸와 탈모 토닉을 출시하였고 각종 탈모 샴푸 키워드의 상위 노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발견했다고 가정했을 때 공통 부분과 USP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 볼 수 있는데요. 공통 부분에서는 탈모 샴푸 300mg 용량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고요. 탈모 완화에 좋은 천연 추출물 함유라는 공통에 주로 많이 이용되는 그런 성분에 대한 내용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인했을 때의 가격과 1ml당 가격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자사몰 등 유통 라인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탈모 샴푸 추천 등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노출을 하고 있는지도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어떤 타겟에 탈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는지 타겟팅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총 판매량과 키워드 검색량 등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통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USP입니다. USP는 이 제품만 가진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발이식 피부과 원장, 카이스트 생명과학공학과 연구진,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공동 개발했다는 것은 USP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두피 재생 및 탈모 증상 완화에 탁월한 성장 인자를 7가지를 발굴하여 함유했다는 것도 USP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구매율이 높고 후기가 긍정적이라는 부분도 USP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공통 부분과 USP적인 부분을 추출해서 기록을 해놓는다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했을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실습입니다. 투자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투자를 받았던 업체, 팁스를 받았던 업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업체들을 검색하여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했다면 이 아이디어를 발견한 것을 USP를 분석하고 어떻게 아이디어가 뛰어났는지를 기록해보는 과정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개 정도를 분석한다면 이 안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투자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